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7,360명으로 62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방역이 강화되고 어렵게 복귀한 일상이 멈춰질지 시민들이 걱정이 많은데요. 일상이 멈출까도 걱정. 인원이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날까도 걱정. 두 가지 걱정이 같이 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 섬신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소위 더블링이 시작됐다고 볼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 그리고 원인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이제 2주 전부터 이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10,000명대 넘고 이번 주에 30,000명대 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유행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네. 이번 유행의 이제 주된 원인들은 뭐 이미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BA.5라고 해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이제 비율이 올라가면서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네. 또한 이번에 여름이 좀 거기가 좀 빨리 왔잖아요. 예, 6월달에 열대야가 왔으니까요. 예, 오고 그리고 이제 장마도 있으면서 실내 활동이 좀 많이 일찍 좀 시작됐던 부분들도 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 BA.5 변이가 주요 원인이라는 건데 전파력과 치명률 오미크론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오미크론을 이겨서 유행이 이제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전파력이 매우 강해졌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지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한 30% 이상 이제 그 전파력이 강해졌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의 효과 또는 이제 감염된 환자의 면역 회피 효과는 3분의 1 정도까지 이제 떨어져서 훨씬 더 이제 백신 맞은 분이나 감염된 분들도 잘 감염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또한 이제 치명률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데이터가 많지는 않은데 네. 입원율이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 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오미크론 유행 때랑 그 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정도가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에서 백신 관련해서는 기존 백신 4차 접종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개량 백신, 즉 BA.5에 최적화된 개량 백신이 나온 다음에 백신 접종해야 되는 거냐. 그 개인으로서는 걱정이 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텐데요. 일단 이제 접종 대상에 따라 접종 전략은 다르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네. 개량 백신 자체가 빨리 나와도 9월이나 10월일 거고 물량 문제 네. 때문에 전 국민한테 바로 맞출 수 있는 물량이 제공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네.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 예방 효과는 떨어지더라도 중증 예방 효과나 사망 예방 효과는 이제 기존 백신으로도 이제 90% 이상 회복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위험군들은 기존 백신, 새로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 백신이 있더라도 4차 접종 안 하신 분들 직접 꼭 맞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 이제 시설에 계신 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 가을 되기 전에 이제 5차 접종도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개량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건강한 젊은 층들 같은 경우 이미 3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이제 중증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높지 않고 감염 예방 효과도 지금 많이 감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룹들에 대한 접종은 뭐 보류하거나 아니면 개량된 백신이 나오면 접종을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백신은 고위험군 위주로 그다음에 개량 백신은 어차피 9월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개량 백신의 필요에 따라서 접종을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도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제부터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대상과 재택치료비 지원 품목 축소됐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숨은 확진자 증가가 우려된다라는 예상들이 있는데 이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될까요? 저희가 지금 제일 걱정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난번 이제 5월 달에 국민건강 영양조사의 혈액을 가지고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감염이 됐는데도 확진 단계까지 안 간 분들이 전체 이제 항체 양성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은 감염자가 3분의 1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재택과 관련돼 있는 이제 비용 지원이 줄어들게 되고 또한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격리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진단체계에 들어오는 사람 수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는 숨길래 그냥 출근해서 밥벌이 할래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취약한 계층일수록 그 하루하루 일하는 게 더 중요해지는 상황들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취약한 분들이 오히려 아프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는 상황. 특히 고위험군들도 취약한데 그게 그 본인 부담금 얼마 안 되지만 그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네네. 그분들이 이제 재택관리도 안 받게 되다가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환자 관리 체계에 구멍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병실, 코로나 병실 관련해서 이게 단계적으로 축소한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5월 달에 일거에 없애버렸다, 코로나 병실. 그럼 지금 코로나 중증 환자 수용할 수 있는 병실은 공공병원에만 남아있는 건가요? 일부 이제 거점 전담병원이라 그래서 이제 네. 민간 병원이든 공공병원이든 병원 전체를 비워서 지금 환자를 보는 병원들 중심으로만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네. 거의 대부분의 대학병원급에 있었던 중환자실은 거의 정말 울킬했습니다. 그냥 4월, 울킬. 5월 말에 5월 말에 공문 내려와서 전부 다 취소하라고 연락을 받았고 중증증 병상도 많은 공공병원하고 민간병원에서 대부분 다 병동문을 닫았거든요. 네. 저희 병원 예를 들면 저희가 45개 병상 운영했는데 6월 3일자로 제로,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취소하라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일반 격리실, 일반 병실에서도 환자를 볼 수 있게 수가 체계를 변경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줄인 이유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줄였던 측면들이 있다면 병원들도 이제 코로나 환자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네네. 수가 체계만 좀 바꿔서 수가만 좀 다른 격리 환자보다 조금만 높게 하더라도 네. 코로나 환자는 볼 거라고 계속 전문가들이 강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병실을 다 없애는 방향으로 해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의료보험 수가가 코로나 병실하고 코로나 환자, 중증 환자들 병실하고 일반 환자 병실에서 코로나 환자 병실이 수가가 더 높았었나요? 그러니까 일반 중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를 줬습니다. 일반 중환자보다 10배의 수가를 줬고 병실 환자는 3배 정도의 수가를 줬거든요. 일반 병실 환자는. 근데 그거를 좀 낮추더라도 병실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병원 전문가들은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손실보상 부분까지 있어서 손실보상은 빼도 좋다. 이제 수가 체계로 바꾸고 비용을 좀 낮추더라도 병상 기본은 가동할 수 있게끔 하자. 아니면 병상을 다른 환자로 운영하더라도 코로나 환자 늘리면 언제든 그 병실에 환자를 입원시키면 수가 보상이 되니까 그 정도에도 병원들이 대부분 환자를 받겠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체계도 안 만들고 그냥 모든 코로나 병동을 민간병원이랑 공공병원 일부에서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전에 이제 다 취소하는 공문이 왔는데 최근에 3일 전에 공문 새로 왔어요. 다시 늘려달라고 했겠네. 예. 코로나 환자 다 늘어나니까 병상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느냐, 언제까지 회복시킬 수 있느냐라고 공문이 또 왔거든요. 이거 너무 방역 정책이 여반장 손바닥 뒤집듯이 가는 거 아닌가. 이걸 왜 예상을 못했을까 하는 답답함이 있네요. 자, 내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 발표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꼭 포함돼야 될까요? 일단 이제 고위험군 보호 전략과 관련해서 예방 접종률을 어떻게 높일 건지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양원과 요양병원 같은 시설에서의 집단 발병을 막기 위한 이제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유행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후퇴되어 있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재택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라든지 그리고 격리 환자에 대한 지원금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거 내일 대책이 나오진 않겠지만 전향적으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짚어봤던 부분들이 좀 반드시 내일 언급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당에서는 오늘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코로나를 관리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다시 시작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 거리두기는 정부 차원도 그렇고 이제 민간의 많은 전문가들도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의료 대응 체계를 잘 정비하는 게 이번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위기 상황이 너무 악화가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를 동원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적어도 그 기준 정도는 국민들한테 미리 공개를 해서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거리두기 다시 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은 좀 기준을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